즐거움과 만족감을 위한 최고의 선택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셉단짜 486강입니다. 오늘은 질그릇 요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셉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질그릇 요자입니다. 이 질그릇 요자는 질그릇을 의미하지요. 이 질그릇 요자는 다롤자와 장군 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다롤자는 고기육자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의미하죠. 이 질그릇 요자는 다롤자를 비스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장군 요자는 장군을 의미하죠. 장군은 주둥이가 작은 항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질그릇 요자는 장군에 고기가 있는 모양이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그릇은 항아리에 고기가 저장된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아리 안에 고기를 저장한 모양이 질그릇 요자입니다. 요즘에야 항아리 안에 고기를 보관하진 않죠. 옛날에 냉장 시설이 부족했을 때는 이렇게 저장하게 됐습니다. 현대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젓갈입니다. 생선 같은 것을 염장해서 항아리 안에 보관하여 젓갈을 만들지요. 그럴 때 항아리 안에 고기를 저장한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질그릇 요자는 장군에 고기가 있는 모양이라 표현하면서 항아리 안에 고기가 저장된 모습을 질그릇 요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자인 질그릇 요자에 부수가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질그릇에서 파생되는 다른 한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중심자인 질그릇 요자에서 파생된 첫 번째 관련자는 노래 요자입니다. 노래 요자는 노래를 의미하죠. 이 노래 요자는 말씀 원자와 질그릇 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 원자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질그릇 요자는 질그릇을 의미하는데 고기 담긴 항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요자는 고기 담긴 항아리를 들고 하는 말이 노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하는 고기가 주어져서 만족하며 흥얼거리는 말이 노래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고기가 많이 주어지면 거기에 술도 따라오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잔치가 진행된 것입니다. 푸짐한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말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노래입니다. 그렇게 충분한 고기 음식에 술도 같이 따르다 보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흥이 더해지면 춤도 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본래 흥이 넘치는 민족이고 신바람 나는 민족이기 때문에 고기와 술이 주어지면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춤추기도 좋아했습니다. 노래 요자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고기 담긴 항아리를 들고 하는 말이 노래라는 표현으로서 원하는 고기가 주어져서 만족하며 흥얼거리는 것을 노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가요가 있습니다. 가요는 민요, 동요, 유행가 등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또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가 있죠. 그리고 민요도 있습니다. 이럴 때 노래 요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멀 요자입니다. 멀 요자는 멀다는 의미가 있죠. 이 멀 요자는 질그릇 요자와 갈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질그릇 요자는 질그릇을 의미하는데 고기 담긴 항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착자는 가다는 것이죠. 진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 요자는 고기 담긴 항아리를 들고 가는 길이 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길은 더 멀게 느껴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물동이를 지고 가는 길은 아주 멀고 험한 길입니다. 아주 힘이 들죠. 물론 물동이를 지고 가는 길도 힘들지만 이 안에 고기가 들어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고기 담긴 항아리를 들고 가는 길이 멀다라는 게 멀 요자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길은 같은 길을 하더라도 더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멀 요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전도 요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 요원은 앞으로 갈 길이 아득히 멀다는 뜻으로서 목적하는 바에 이르기에는 아직도 남은 길이 많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요원하다고 할 때나 요망한다고 할 때 멀 요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망이라는 것은 멀리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요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미혹 요자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구슬을 말합니다. 이 미혹 요자는 임금왕자와 질그릇 요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임금왕자는 구슬옥자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구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그릇 요자는 질그릇을 의미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고기 담긴 항아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 요자는 고기 담긴 항아리 안에 구슬은 아름답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아리 고기처럼 소중히 보관하는 구슬이 더 아름답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어느 집이든지 항아리 안에 고기가 담겨있는 그런 항아리가 있다면 그 항아리는 정말 귀한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항아리에 구슬이 담아있다 하더라도 그 구슬도 아름다운 것이죠.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미혹 요자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항아리 고기처럼 소중히 보관하는 구슬이 더 아름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요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지경은 확대경을 장치하고 그 속에 재미나는 여러 그림을 돌리면서 구경하는 장난감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석궁도 있습니다. 요석궁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었던 궁궐로서 신라 태종 무열왕 때 설총의 어머니인 요석공주가 거치하던 곳이랍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흔들 요자입니다. 흔들 요자는 흔들다는 뜻이 있죠. 이 흔들 요자는 손수변의 질그릇 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을 의미하지만 그 중에서도 적극적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그릇 요자는 고기 담긴 항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 요자는 고기 담긴 항아리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흔들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아리가 움직이면 그 안에 내용물도 흔들린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이렇게 고기 담긴 항아리를 들고 가게 되면 항아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고기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들고 가도 고기는 흔들리죠. 약간이라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게 어항 같은 것이죠. 이렇게 물이 담겨서 그 안에 고기가 있는 어항을 옮기게 되면 이 안에 물도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됩니다. 조금만 부주의하게 되면 물이 넘치고 고기가 쏟아지기도 하는 것이죠. 흔들렸자는 고기 담긴 항아리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흔들린다는 표현으로서 항아리가 움직이면 그 안에 내용물도 흔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권상유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상유목은 나무에 오르라 하고 흔들어서 떨어뜨린다는 뜻으로서 남을 부추겨 놓고 낭패를 보도록 방해하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나무에 올라가 놓고 밑에서 흔들으며 위에 있는 사람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글자가 권상유목입니다. 질그릇 요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역사 요자입니다. 역사 요자는 역사를 말합니다. 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는 것은 토목이나 건축에 관한 공사를 말합니다. 이 역사 요자는 천천히 갈 척자와 질그릇 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천천히 갈 척자는 천천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천히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그릇 요자는 고기 담긴 항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요자가 설명하는 그 역사라는 것은 고기 담긴 항아리를 메고 천천히 가는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옮기며 천천히 진행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지금도 건축 현장에 가보면 이런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모래를 운반한다든가 벽돌을 운반하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의 발걸음은 참으로 늦습니다. 천천히 움직여야 짐도 떨어지지 않고 자기 힘도 저장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 역자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역사는 고기 담긴 항아리를 메고 가듯이 천천히 가고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며 천천히 진행되는 모습을 역사 요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박부생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부생효는 세금을 적게 매겨 불리고 요역을 들어서 가볍게 하는 민생을 보살피는 정치를 말합니다. 또 요역이라는 말도 있죠. 요역은 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증발하는 수칙 제도를 말합니다. 요즘에는 요역이 없죠.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시민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부직이 쓰였습니다.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질그릇 요자에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흥을 불러일으키고 신바람을 일으키는 좋은 날을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